자, 이제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의 그 대외 정책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19세기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19세기 대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도 정치와 그다음에 삼색 문란이라고 했는데 19세기 대외적으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단 이 서양 세력들이 서세 동점의 시대였습니다. 즉 서양 세력들이 동쪽으로 점점 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바로 이양선들, 이양선들이 우리 해변가에 많이 나타나요. 이양선이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모양이 다른 배들.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봤던 엄청나게 큰 배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형상 속에서 흥선대원군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느냐? 바로 이런 형상 속에서 흥선대원이 선택했던 방식은 바로 이겁니다. 통상 수교 거부 정책. 통상 수교, 그들과 통상하지 않겠다라고 문을 닫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흥선대원도 어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어떤 인물,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통상 수교 거부의 어떤 정책들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첫 번째가 바로 이 병인 박해 사건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1866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앞에서 지금 천주교, 서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야.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 당연히 우리랑 충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그 부모님들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 이거는 정말 자식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라고 우리는 이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마라? 난리가 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병인 박해다라는 건데, 이 병인 박해의 그 과정 속에서 이 천주교, 프랑스, 이 천주교 선교사마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가 죽게 되는 사건. 자, 이 사실을 프랑스가 이제 알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뭐라! 그 미개한 것들이, 그 당시 그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랬거든요, 여러분들. 미개한 것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미개하다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옛날 그 프랑크 왕국, 그때 이거 아시아에 비교하면 정말 더 미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미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문명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유치한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아 올린 게 역사거든요. 근데 누구는 뛰어나고 누구는 미개하고 이런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미개한 것들을 우리를 죽여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터질 겁니다. 자, 근데 그 같은 해 1866년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1866년도에 벌어지는 건데, 자,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벌어진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항상 이 사건들 지금 흥선대원군에 벌어진 이 사건들의 장소를 잘 봐두셔야 돼요.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평양이었습니다. 평양. 네, 평양이었고,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바로 미국배. 이 미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너럴 셔머너가 이제 평양으로 들어온 거야. 대동강으로 들어온 거야.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착해요. 착해가지고 이게 길을 잃었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다. 우리 원래 그렇잖아요. 이웃 이렇게 있으면 또 돌봐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도움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머치 하고 빠이빠이 그래야지. 근데 이것들이 밤에 이 제너럴 셔머너에서 내려가지고
이 마을을 덮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착해요. 착한데 한번 이렇게 확 돌면 이게 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섭죠. 결국은 이 제너럴 셔머너와 그 안에 타고 있는 그 선원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때 이 평양감사가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바로 이때 평양감사가 바로 박규수. 박규수라는 인물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개화 사상, 개화파의 어떤 중심적 인물이 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어쨌건 이때 당시에는 지금 이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책임자로서 당연히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당연한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미국 배를 불태워버리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은 또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이 미개한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많은 우리 선진국민들을 죽여 있을 수 없지! 라고 해서 분명히 또 뭔가 보복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같은 해 1866년 지금 다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프랑스가 먼저 쳐들어오네. 자, 그 쳐들어온 사건이 바로 병인 양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866년도에 벌어지는 거예요. 순서는 여러분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그리고 병인 양 같은 66년도에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60년도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이런 식이라니까 19세기는요. 이렇게 지금 서양 세계들이 막 밀고 들어오면서 정말 긴박한 상황들이 마구마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장소 볼게요. 이 병인 양요가 벌어진 장소는 어디였냐면 바로 강화도였습니다. 강화도. 이 강화도가 어떤 곳이야? 이 강화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남쪽 또는 이 뭐 동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그들을 피해서 막아내는 어떤 그런 마지막 보루와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근현대가 되면 강화도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오히려 서양 세력들이 밀고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최전선이 돼버려요. 최전선이 돼버려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 정부가 강화도로 피신을 가잖아요. 거기서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또 정묘호란 때 또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 후금이 쳐들어왔을 때 인조가 또 강화도로 피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늘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보루. 전 근대까지만 해도. 근데 근현대로 들어오면서 여기 서양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서울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강화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전선이 돼버리는 거야. 마지막 보루에서 이제 최전선이 돼버린 바뀌어버리는 강화도의 운명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강화도 근데 여러분들 왜 그 영화 옛날에 그 유명했던 영화인데 아바타라는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최첨단 무기로 그 평화로운 어떤 그 마을 원시림이 우거진 어떤 그 마을을 그 최첨단 무기를 두두두두두두두 공격하면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똑같아요. 정말 이 프랑스가 여러분들 이 최첨단 무기를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강화도 이 포대를 딱 조준해가지고 퓨 쏘면 빵 터지면서 얼마나 더 무기가 발달돼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무기는 어떠냐면 뿅 쏘면요, 뿅. 그다음 마지막 효과는 뭘까? 꽝이 아니에요. 뿅, 쿵. 우리는 안 터져요, 포탄이. 뭐니 이거는? 우리는 뭐냐면 전형적으로 이 포탄을 던져서 그 배에 맞춰서 그 배를 깨뜨리는 그리고 가라앉히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 배들이 이 철로 만든 그런 단단한 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거 맞아도 구멍 안 나요. 그리고 또 사정거리가 짧아가지고 가지도 않고요. 야, 정말 이 만만치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가 우리 홈그라운드라는 거. 그래서 앞에 최전선이 붕괴가 되면 또 후방에서 또 나가서 또 싸우고 또 죽고 또 후방에서 또 싸우고 또 죽고 이렇게 하면서 지켜낼 도리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끝까지 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양헌수가 이 정족산성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요.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이전에 이 서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문수산성이 있어요. 바로 강화도 건너편에 있는데 이 한성근이 지키고 있는 이 문수산성에서 한번 또 격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격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어쨌건 이제 여기서 시간을 번 거죠. 시간을 벌면서 다시 이제 프랑스가 강화도로 들어갔고 이 들어가서 이후에 이 양원수로부터 이제 공격받고 결국은 패배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 기세등등하게 밀고 들어왔던 프랑스는 결국은 이런 어떤 그 반격 속에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잘 돌아가야지. 이 나쁜 진짜 욕 나와 진짜. 정말 누가 미개한지는 모르겠어. 이때 문화재 약탈을 해가요. 지금 여러분들 뭐 사실 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또 영국의 대형 박물관 가보세요, 여러분들. 프랑스게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 다 외국에서 훔쳐온 것들. 그런 것들 전시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마치 문명인 양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와가지고 그거를 탁 전시해놓고 있는 모습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 보존하고는 있어요. 그들이 잘 보존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보존해 놨을까에 대한 또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사실은 하게 돼요. 근데 어쨌건 그 보존했던 그 기술만 올라온다면 그 원래 위치로 돌아가 있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이때 여러분들 당시 그 외교장각이라고 강화도에 있었는데요. 이 외교장각을 약탈해 갑니다. 나빠요. 네. 이 외교장각을 약탈해 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외교장각을 결국 되찾으려고 지금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특히 이제 고 돌아가신 박병선 박사님께서 그 프랑스의 그 도서관에서 거기 취업하셔가지고 계속 그분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외교장각을 찾는 거. 그 찾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보물이 하나 발견됐죠. 직지심 지효절.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을 그 과정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장각도 찾아내셨죠. 결국 돌아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유가 된 건 아니고요. 임대 형식으로. 아니, 누가 누구를 임대를 해? 그 우리 건데. 프랑스가 왜 우리한테 임대를 하냐고. 어쨌건 간에 임대 형식으로 지금 돌아와 있는 그 모습들. 이게 이제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병인 양용. 와우. 만만치 않다. 이 외국과의 어떤 싸움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년 뒤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또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바로 1, 2, 3. 네 번째 사건이에요. 네 번째 사건. 순서를 좀 보자는 얘기예요. 네 번째 사건. 이게 뭐냐면 바로 오페르트라는 이 오페르트는 또 독일인이에요. 독일인. 이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구를 시도합니다. 1868년의 말이죠. 남연군이 누구냔 말이에요. 남연군이 바로 그 당시 정권에 실세했던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임금 고종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이 당시 실세의 그 아버지의 시신을 탈취해가지고 통상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야. 미친, 진짜 욕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이 말이 돼? 아니, 어떻게 죽은 시신을 갖고 협상을 하려고 그래? 아니, 도대체 누가 야만이고 누가 미개인지 이 모습을 보면, 와, 다들 미쳤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지역이 어디냐면, 지역이 이제 충청도 덕산이라는 지역이에요. 위치는 여러분 잘 봐두셔야 돼요. 충청도 이 덕산, 예산 이쪽인데요. 이쪽에서 이 삽 들고 와가지고 삽질을 하고 있는 거야. 삽질 밤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밤에 자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 봤더니 뭐야?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연군면으로 지금 어느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도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돌멩이 던지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뭐 총빵 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이제 서해 쪽이 이제 바다가 물이 빠지잖아요. 결국은 물이 빠져나가면서 더 이상 삽질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을 시도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건 이 소식을 알게 된 흥선대원군과 그 정부 어땠겠어요, 여러분들? 난리가 났겠죠. 야, 이거 서양 것들 이거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구나. 어떻게 이건 뭐 얘네들은 뭐 부모도 없나 보다. 얘네들은 이런 부모 라고 하면서 더욱더 문을 걸어 잠그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3년 뒤 드디어 이제 미국이 이제 움직입니다. 왜? 제너럴 샤먼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밀고 들어온 사건이 바로 이 신미양요가 되는 겁니다. 1871년. 자, 똑같이 어디냐면 역시 또 강화도예요. 예, 역시 또 강화도가 이제 또 주 무대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활동했던 인물 바로 이 어제연과 광성보 전투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어제연과 광성보, 정말 이 강력한 무기를 갖고 막 조준해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제연과 함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지켜내려고 했던 그 모습, 그 현장이 바로 이 강화도였다라는 사실이죠. 덕분에 결국 미국은 물러가게 되는데, 물러갈 때 이 친구들이 뭘 훔쳐갔냐면 바로 수자기, 장수 숫자예요. 장수의 그 깃발 있잖아요. 그 장수의 깃발을 훔쳐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해군박물관, 미국 해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가 다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온 상태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수자기가 있었고요. 이게 딱 끝나고서 미국하고 이제 싸움이 끝난 거야.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싸워본 나라네. 우리 할아버지들은 미국하고 싸워봤구나. 프랑스하고도 싸워봤네. 야,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왜 또 이게 프랑스, 미국은 또 우리 같은 또 이게 우방국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타이틀 다 달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하고 싸워본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미국하고 싸워본 민족입니다. 네, 그런 역사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흥선대원이 뭐냐면 얘네들은 짐승들이다. 얘네들은 짐승들이다. 얘네들하고 이제 상종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때 뭘 세우냐면 척화비라는 것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척화비. 척화비를 전국에 건립을 하면서 이제 이 서양인들과 뭐 통상을 하자, 이거는 매국이다, 나를 팔아먹는 짓이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적은 이 척화비, 그들과 맞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척화비를 전국에 건립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병인양요의 원인은 병인박해였고 신미양의 원인은 제너럴 셔먼 사건이라는 그 원인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사건들 속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병인양요 양원수 꼭 기억하시고요. 신미양의 어제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순서,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 그리고 신미양으로 이어지는 이 순서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모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보여졌던 그런 대외 정책이었다. 자, 지금 우리는 흥선대원의 정책을 보니까 왕권 강화, 민생 안정, 그리고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는 이 세 개 축을 여러분들 지금 배우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지향하고 있었던 목표는 뭐였냐면 미래가 아니라 과거였다는 거예요. 비록 개혁을 하고는 있지만 그가 지향하고 있는, 나아가고 싶은 곳은 뭐였냐면 옛날에 그 왕권이 강화되었던 그 왕국의 시대로 돌아가고자 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개혁의 방향, 근대를 향한 모습과는 좀 달랐다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열심히 개혁을 펼치고 있는 모습은 좋았지만 그 열심인 모습이 미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려는 모습이었다는 데에서 그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 삶에도 좀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해. 나는 뭘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둘러봐야 된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어쨌건 이 문을 열어 제끼는 그 시점 속에 있었던
조선의 마지막 불꽃 흥선대원군의 대내외 정책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의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제 열립니다. 열립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열리게 될지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